천사들의 메시지. 원수,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 로나 번. 우리들 각자는 모두 특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하고 특별한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많은 시간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해가 없을 것 같지만 분노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분노는 우리의 삶에 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쉽게 분노에 굴복하는 순간을 의식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본능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든 상관없이 분노에 굴복해버리고 복수할 방법을 찾는 건 항상 잘못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분노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일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사랑하도록 혹은 분노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좀 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노와 복수는 우리를 부정적인 패턴 안에서 계속 활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의 분노를 자각하고 그것을 분명히 거부하고 스스로와 관여된 다른 이들에게 분노 대신 연민을 보여주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카페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근처에는 6명의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 주위로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천사들은 나에게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글로리아라는 나이지리안 소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심한 욕을 하고 악의적으로 심술궂게 그녀를 깔보며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글로리아가 아주 똑똑하며 매력적인 소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무지로 인한 혐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사랑과 연민으로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그 학생들은 그녀의 삶과 출신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고 대학 내에서 다른 국적을 가진 이들과 함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적이나 인종의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할 때 쉽게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교, 성적 취향,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학생들 중 한 명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수호천사는 거대하고 우뚝 솟아있는 모습으로 빛이 투과하는 푸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힘을 주려는 듯 그녀를 감싸면서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염려를 담은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다보며 자기가 보호하는 그 여학생이 자신의 말을 듣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남학생들 중 한 명이 수호천사가 모습을 드러낸 그 여학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걔를 알잖아. 함께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걔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 글로리아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었고 그 여학생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있던 천사들은 바쁘게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가슴에 사랑과 연민을 불어넣고 그 여학생을 괴롭히는 일은 옳지 않다는 걸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천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그녀를 질책하며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서로 심한 말을 덧붙이면서 주고받으며 확신에 차서 만족해했기 때문에 소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혐오는 사랑보다 훨씬 더 쉽게 스스로 자랍니다. 자리 잡고 빠르게 전파되어 혐오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혐오가 자리 잡은 후에는 사랑과 연민이 그것을 뚫기에는 너무 어려워집니다. 혐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랑을 밀어내도록 둔다면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잠시 후 그들 중 4명이 떠나고 그 여학생과 한 남학생이 남았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남아있는 그들과 함께 그대로 있었는데 나는 잠시 왜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남은 남학생은 그 여학생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걔하고 얼마나 친한 거야? 나는 그가 전혀 몰라라는 대답을 기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수호천사가 곧게 일어서며 그녀의 양 어깨에 손을 얹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녀도 몸을 곧게 펴고는 깊은 슬픔을 지닌 얼굴로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글로리아는 가장 친한 친구야. 나는 방금 그녀를 실망시켰어. 그 남학생은 얼굴이 굳어졌는데 갑자기 자신이 어떤 짓을 했었는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화 동안 천사들이 그에게 전달하려 했던 모든 메시지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들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깊이 질책했습니다. 여학생도 그 남학생과 몇 분 동안 같이 앉아 있으면서 친구들의 행동과 자신이 글로리아를 대변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나를 보며 말하길 자신은 그녀가 용기 있게 친구를 방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또한 조금 일찍 그녀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그들의 대화를 멈추게 할 수 있었고 그들의 혐오가 그렇게 자리 잡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혐오의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혐오의 패턴이 형성되는 걸 멈추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나 가십에 관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미디어가 흔히 혐오를 부추기고 서로 다른 집단들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는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분리, 시기와 혐오를 조장하고 진실을 알려주기보다는 자극적인 걸 추구합니다. 시기심은 또한 분노의 씨앗이 되며 삶의 많은 즐거움을 파괴합니다. 메이누스에서 근처의 큰 저택에 살던 한 남성과 이따금씩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이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삼촌에게서 작은 사업을 물려받은 사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촌이 속임수를 써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업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훨씬 부유했기 때문에 조카가 그 사업을 물려받았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촌과 그 가족들을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업이 망해버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될 때마다 그의 수호천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사는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의 마음을 풀어지게 해서 시기와 억울함을 버리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따금씩 그의 수호천사가 손짓으로 그가 대화를 다른 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시기심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은 상대는 단지 그 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시기심을 가진 이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서야 깨어나서 시기심과 원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낭비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시기심은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조직, 종교,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이따금씩 시기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단체보다 다른 자선단체에 더 많은 돈을 기부한다는 사실에 질투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과 시기심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입니다. 경쟁은 사람들을 더욱 창의적으로 마음을 열게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게끔 더 나아지게끔 만듭니다. 많은 이들을 위해 상황이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시기심은 누군가 혹은 무엇을 끌어내립니다. 경쟁은 더 훌륭한 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지만 시기심은 우리와 다른 이들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지도자들과 조직들이 시기심과 질투를 줄인다면
우리의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정치정당 혹은 기관들이 더 낫다는 시기심 혹은 두려움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걸 막아버립니다. 살아가면서 분노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휴가를 가고 싶은데 상사가 허락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대해 상사와 논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느껴 그 사람은 그동안 상사가 해온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분노가 스며들어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마음에 그렇게 쉽게 분노가 들어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분노는 증오를 키우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이미 나쁜 습관이 되어 있으며 삶의 패턴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10대 후반에 아빠와 낚시를 하러 갔을 때 만났던 농부를 기억하는데 그처럼 화가 난 사람을 만나는 건 드물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심지어 잔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옳고 다른 모든 이들이 잘못되었다고 믿었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데 대한 핑계로 댔습니다. 그의 농장 상황은 아주 엉망이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른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자신의 가족에게 스며들고 농장을 망치는 걸 바라보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녀가 방해된다고 의자를 거칠게 밀어버리는 건 불필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왜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녀 주위의 모든 것들에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남편의 습관을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은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었고 다시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들, 특히 장남은 항상 분노하며 세상을 비난하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자주 그 가족을 생각하며 아이들 중 몇은 그 분노와 증오의 패턴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가족을 이후로 만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는 이따금씩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10년쯤 지난 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소식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버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없애고 쉽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비난할 수 있는 사람과 왜 삶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에 대한 핑계를 찾는데 몰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분노하는 이들 중 몇은 삶에서 많은 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부의 분노는 아주 가벼운 무시에도 불타오릅니다. 누가 전화를 안 받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뉴스 기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사소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내부의 분노를 더욱 키움으로써 그들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내면의 사랑을 더 많이 가두어 버립니다. 증오는 시기심, 잔인함, 분노를 통해 우리 가슴에 자리 잡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